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소비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마담TV의 작가 마담언니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네빌 고다드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언가를 배울 때 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릇이 커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삶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느낌으로 사신다면 하루하루 문제보다는 해결점을 더 찾게 될 것이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고 우리가 여유와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다? 내가 무지함에서 온다. 내가 알지 못해서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렵고 무섭고 하다면은 공부를 하면 되고 그 공부를 함으로써 또 행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행동을 하면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경매로 2번 집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회가 잘못돼서 내가 힘들게 사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이게 맞나요? 제가 무지해서이죠. 제가 무지해서 어릴 때 진짜 저희가 너무너무 이제 가난해서 힘들 때 산동네에 살 때 지금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살지만 저는 산동네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게 살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때도 저희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때 너무 소원이 산만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럴 때 쪽팔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도 엄청 오래, 다행히 버스는 있었어요. 엄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근데 부산에서는 그런 산동네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돈을 모으면 꼭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모았던 한 2천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이사시켜 드려야겠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지하철 바로 부근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완전 평지에서 완전 지하철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가깝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전셋집을 얻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사이에 돌아올 때쯤에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계약을 했고 그때 아마 확정일자 이런 걸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하여튼 지금도 생각 잘 안 나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때 돈을 다 날리고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몇백만 원만 가지고 다시 월세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야겠다. 부산은 답이 없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수록 우울해지고 뭔가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나는 서울로 돈 벌러 가야겠다. 그리고 서울로 돈 벌러 가서 자기 개발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서울로 왔던 거예요. 그렇게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런 자기 개발을 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제가 인생을 지금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걸 깨닫고 버킷리스트를 쓰고 하나씩 지워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 그래서 그만두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한 달 살기, 또한 또 제주도에서 1년 살기 이런 거를 다 이루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1년을 살 때 실제로 본업은 서울에서 있다 보니 금토일을 본업을 이쪽에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보내는, 그래서 평일에는 커피숍 가서 글도 쓰고 이제 일도 온라인으로 업무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직원에게 맡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호텔에서도 자고 모텔에서도 자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 그래서 집을 얻자고 해서 그 분당 근처에 이제 경기도 광주 쪽에 빌라를 얻게 됩니다. 빌라를 얻으니까 그냥 간단한 책상이랑 간단한 옵션들이 있고 방은 2칸짜리였고 이렇게 저희 부부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거기서 자고 살림을 하고 평일에는 제주도에 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이에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를 때였는데 그게 또 경매로 넘어가서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전세금이 1억 2천이라는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잘못된 것들도 결국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무지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마음 공부도 하고 해서 쉽게 털어버리긴 했어요. 어쩌겠어, 다 나의 실수고, 뭔가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났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 전세금을. 근데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집이 하여튼 또 돈을 받을 수 있게 판결문을 받아놔서 제가 또 알아보고 해서 그 판결문을 토대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주인분이 자산이었고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뭐 10년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저는 계속 판결문을 통해서 추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진짜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고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런 무지함에서 오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없겠죠. 결국 그거에 대한 원인은 세상 잘못도 아니고 그 주인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에게에서 잘못되고 알지 못하는 저의 무지함에서 반복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 반복된 일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삶에 조금씩 문제로 느낄 만한 사건들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 깨닫지를 못하면 더 큰 사건, 더 큰 사건, 더 큰 사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큰 사건이 나한테 위기로 올 때만이 내 인생에 자극이 되고 뭔가 힘듦이 오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오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위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지함이 계속 돈 공부를 해야 되고, 네가 뭔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를 계속 알아왔고, 계속 돈이 벌면 나가는 구조였고, 그렇죠? 그것도 보니까 제가 돈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제 마음에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왜 어릴 때 돈 때문에 힘들었고, 돈에 대한 부부싸움이 있었고, 돈은 그냥 남의 소유물이고 부자는 많이 없고 막 이런 부정적인 관념들이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하지만 내재되어 있던 그런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 그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떻게 비우는 걸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하실 분들이라면 이미 하셨겠죠. 다른 영상이 이미 너무너무 많고, 그 백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을 읽으시면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 나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만 왜 돈을 잃고 사는지, 그런 이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우는 연습을 하시면 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함에서 왔던 제 실수로 인해서 돈을 잃을 사건들이 계속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하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부동산 공부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거의 6년 이렇게 다 돼가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 부동산의 수익화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돈 버는 이런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2년 동안은 공부만 하고 투자만 했으니까 별로 이렇게 뭐 이자만 내고 있고 그래서 별로 몰랐는데, 이제서야 뭔가 시세 차익이라는 걸 보고 하니까 아, 진짜 내가 돈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걸 겪었다는 걸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소비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소비가 아닌 투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마저도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삶, 이게 어떠냐? 소비라는 사전적인 의미에는 낭비라는 의미가 있고, 뭐 결국 그냥 남지 않는 소비를 하는 낭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뭔가 내가 소비를 했을 때 뭔가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는 걸 투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도 그냥 유튜브를 동기부여가 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의 컨텐츠가 남고 이 시간마저도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드러내고 인스타나 블로그나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깨달음, 이런 거를 모든 걸 컨텐츠로 남겨라. 그러면은 그거를 영상과 본과 동시에, 글을 본과 동시에 남기는 행위 자체는 투자가 됩니다. 왜? 그 컨텐츠가 쌓이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댓글이 달릴 것이고, 그게
컨텐츠가 돼서 나에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을 투자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하는 게 일상을 남기고 이 모든 일상이 여러분이 작가라면 작가가 꾸민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 스타트업이다? 그럼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상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델이다? 그럼 모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모델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모델의 일상은 어쩐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러내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컨텐츠가 모였을 때 여러분은 낭비가 아니라 뭔가 생산을 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누구를 컨설팅할 수 있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비가 아닌 투자가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동기부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책을 읽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행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낭비가 아니고 투자가 된 거죠. 내 인생에 발전을 부여했고 뭔가 행해서 흔적을 남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이제는 소비가 아닌 투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사람에서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 컨텐츠가 남죠. 영상을 보는 사람에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컨텐츠가 남죠. 여러분이 책을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대신에 그걸 정리를 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남긴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생산자가 됩니다. 투자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를 꿈꿀 수 있지만 행동하는 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려면 여러분이 무지하시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느낀 점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로 남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셔서 나의 모든 삶이 투자가 되게끔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낭비가 아니고 투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부의 추월차선을 가실 수 있고 인생이 동전처럼 뒤집어져서 여러분 인생이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 있고 인생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반하는 하루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 신간 출간 이벤트로 서평 이벤트 하고 있고요. 인스타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스타벅스 이벤트로 여러분에게 상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